의사 아닌 친구들이랑 이제 뭐 술자리 같은 거 할 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잘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이게 골드워터 룰을 지키시네요.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고 싶은 말을 마치 정신의학으로 포장해서 전달할 뿐이지 절대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만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골드워터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희들끼리는 이게 당연하고 많이 배우지만 구독자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골드워터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연예인은 뭔 것 같으세요? 공적인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의사 아닌 친구들이랑 이제 뭐 술자리 같은 거 할 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잘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이게 골드워터 룰을 지키시네요. 뭐 그것도 있고 정치와 종교는 개입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연애 프로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건 무슨 상황이야? 네. 넘기기가 저도 항상 난감하고 상대방이 넘기면 그냥 뭔가 얘기를 안 해준다고 기분 상해할 때도 있어가지고 저는 최근에 라디오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분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생방 라디오였어요. 대본에 없는 거를 갑자기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갔더니 이제 다들 잘 피했다. 혹시 술자리에 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 사실 강연에서도 좀 많이 받고 하는데 직접 보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사실 정신과 의사들만의 어떤 규칙이죠. 이 골드워터 룰이 생긴 배경이요. 1964년 미국이고 정치 대선이었어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의 베리 골드워터 그리고 민주당 후보 린든 존슨 이렇게 둘이 이제 대통령 대결을 해요. 이 베리 골드워터는 이제 공화당 후보였는데 주장하는 게 좀 강했다. 소형 핵무기를 남베트남에서 쓰자. 과격한 주장들을 하니까 이 베리 골드워터가 진짜 핵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위험한 일들로 비추어졌나 봐요. 팩트라는 잡지사에서 10,000명 넘는 정신과 의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보냈대요. 베리 골드워터가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정신과 의사들한테 심리적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당시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답을 막 했대요. 정신과 의사들이.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골드워터는 만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 과대망상적 전지전능한 그런 생각이 골드워터 성격 전반에 깔려 있어서 본인의 불안감과 무력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하는 거다. 그의 발언을 보면 편집성 정신분열증, 조현병, 그렇게까지요? 진단까지 했네요.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고 미국인에 대한 건데 마오쩌둥과 닮았다. 히틀러, 카스트로, 스탈린과 동일한 병적 성향을 가졌다. 근데 이분들이 히틀러, 카스트로, 스탈린도 보지 못했을 것 같고요. 거기도 양당제니까 반대당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미국 정신과학회인 APA죠. 사실 APA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저명한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는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인데 1964년 10월 1일에 조사를 했던 잡지사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냈대요. 이 설문의 결과를 너네 잡지사가 발표한다면 그 설문조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 취할 거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총력전이네, 총력전. 조사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발표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비춰지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의견 표명이 아니라 어떤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를 좀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인하기 위해 정신과 협회가 뭉쳐서 그거를 하겠다. 되게 멋있는 것 같고 APA의 이제 회장이죠. 다니엘 블레인 박사는 이 설문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개인적인 정치 의견이 뒤섞인 거지 어떤 과학적, 의학적 타당성도 없다. 이런 정치적인 편향된 거를 정신의학과 연결시키는 거는 미국의 정신질환의 치료와 돌봄을 발전시키려는 모든 노력에 타격을 주는 거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 질환 있는 사람들을 뭔가 되게 비하하고 공격하는 의도인 거잖아요. 질문은 몰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문항은 어떤 질문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어떤 질문을 표현했냐에 따라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엇갈릴 수 있는 건데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몰고 가는 질문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비의료인 입장에서는 분석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는데 저도 라디오에서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1973년 APA가 의료윤리 원칙 7.3조를 채택했는데요. 이게 골드워터
닥터 규칙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명시가 됐대요.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 공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설사 진료를 직접 했었더라도 해당 진술에 대한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정신과 의사들의 공개적인 정신 진단을 막았고, 이 후보들의 정신 상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들이 파악해야 되는 걸로 남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잘 지켜지다가 이제 53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또 의견을 냈고, 최근에 또 조 바이든 상태에 관련해서도 뭔가 몇몇 의견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1963년 때부터 뭐 대규모로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을 내는 질문들이 이루어진다거나 정신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직접 면담을 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확히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도 하고 좀 들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면밀히 진단을 하는 건데, 언론이나 어떻게 보면 편향되거나 아니면 내가 간접적으로 관찰한 것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설을 뭐 1시간을 하면 그걸 다 듣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노출되는 몇몇 자극적인 말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잖아요. 당에서 의도적으로 노출한 정보나 혹은 언론이 파헤치는 정보를 가지고 사실 이 사람의 과거력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요.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고 싶은 말을 마치 정신의학으로 포장해서 전달할 뿐이지 절대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주치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조용히 하고 있겠죠. 구독자분들도 보시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휘둘리시거나 정신과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이 사람 이런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런 판단은 본인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슬램덩크 멤버를 직접 보거나 손오공을 직접 보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봐주세요. 포인트죠. 성덕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 어쨌든 목적은 이런 콘텐츠로 정신과를 좀 대중적으로 좀 더 알려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기 위함이니까, 어떤 혐오나 공격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좀 봐주시고요. 한번 정신과 의사의 의학의 역사, 골드워터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다른 룰은 없어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